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그래 완전히 새로 하는 것처럼. 네. 확실히. 예. 세수 한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자, 오늘도 한 주간의 미디어 이슈 네. 상히 다뤄볼 텐데,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박대해 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딱 부어버려야죠. 예, 군산 박대. 네. 군산 네. 박대. 예. 군산 군산 박대. 박대. 박대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네. 예, 그 저는 수민의 반찬에서 나왔던 그래요? 그래요? 네, 오. 화제가 좀 됐었죠. 그래요. 이 군산 박대로 만든 과자가 이제 딱 여러분들께 선사할 텐데 이거예요. 이 스낵 같네. 안주입니다. 아이고, 정확한 맥주 안주. 냄새 좋아요. 쥐포 같습니다. 맛이 쥐포네. 쥐포. 쥐포 과자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쥐포 같은데 좀 더 고소해요. 단맛이 그렇죠. 조금 적고 아, 살짝 비릿한 향기도 있어서 되게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이게 방부제 향도 너무 좋습니다. 방구대도 먹고 싶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군산 박대는 5팩. 와, 세상에 5팩이 10,000원이 10,000원. 조그만데요. 9,900원. 이거 5팩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군산 박대 꾸이, 박대 꾸이 과자 5팩 9,900원. 너무 맛있다. 이게 포장이 작아가지고 몇 개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소 포장이 전혀 아닙니다. 와, 안에 꽉 차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새우깡과 그 땅콩 오징어와 여러 가지가 막 결합된 느낌이야. 새우깡하고 어떻게 이걸 비교해요? 그냥 새우깡은 뭐 짭조름한 맛 정도지. 이거는 이 물고기의 그 어떤 생선의 네. 포에 그 향기가 새우깡과 오징어 땅콩과 생선향이 그대로 느껴요. 맞아. 여러 가지가 요거 결합된. 낚시에 걸어서 딱 덜어놓으면 달려 올라옵니다 이거. 미끼로. 네, 미끼로. 아, 정말 맛있네요. 자, 이게 정말 한 번 먹으면 멈추기 어려운 마성의 식품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심풀이 간식, 맥주 안주,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거 약간 중독성이 있네요 이거. 계속 마약이야, 마약. 마약이야 이거. 이게 그 박대가 어떤 물고기냐면은 가자미 목에 참서대과라고 하는데 네, 가자미 맛있잖아요. 맛있죠. 맛있죠. 네. 가자미과입니다. 예. 네. 최근에 수민의 반찬에서 박대조림이 소개돼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 수민의 반찬은 그 누가 나오는 거예요? 김수미 씨. 김수미 씨. 네네. 사단법인 군산 박대 사업단에서 전 국민이 군산 박대를 가장 편안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놓았는데 제가 생선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요. 조림류는 아주 그냥 끔찍해 혐오하고 구이도요. 네, 웬만하면 손을 안 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생선 좋아하는 분들은 더 환장하죠. 예. 맞습니다. 이 군산 박대 사업단에서 했으면은 박대는 다 국산이 들어갔겠네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어요. 5팩 9,900원, 9,900원. 11팩 17,500원. 더 싸지네요. 그럼 더 싸지네. 23팩은 29,900원. 아이고, 하나 더 뜯었습니다. 야, 이거는 새우깡보다 한 20배는 맛있네. 진짜. 진짜 이거 맥주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이건 진짜 맥주를 부른다. 이제 그만 먹고 이제 합시다. 예. 조금밖에 안 남았어. 아무리 맛있더라. 갈 때 하나씩 가져가자고. 네. 가는 길에. 좋습니다. 아이고. 군산 박대. 여러분 네. 박대하지 마시고. 이름 외우기 좋잖아. 군산 박대. 박대. 자, 군산 박대로 해서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여러분 가장 싼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예. 네, 맛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무슨 뉴스 준비하셨어요? 뉴스부터 하나요? 네. 제가 가져온 뉴스는 일단 그거 이제 최근에 네, 그 김태우 수사관인가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좀 뭐랄까 하여튼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제 뭐가 막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이른바 이제 특별감찰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는데 네. 일을 하다가 이제 비위로 그렇죠. 비위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검찰로 보낸 걸로 그렇게 돼서 이 사람도 굉장히 문제지만 좀 청와대도 좀 기강이 좀 해이한 거 아니냐 좀 요 정도 이제 결론으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조선일보에 그렇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내가지고 조선일보가 또 그거를 일면 톱으로 실었어요. 네. 그게 지난 토요일이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고 그렇죠. 한쪽은 또 사주 일가가 치명타를 또 입게 될 상황에 놓였고 네. 둘이 그러니까 절박한 비위 의혹자와 절박한 언론사가 결합을 한 거죠. 그렇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죠. 드루킹 때. 나쁜 놈들. 네. 예. 결국 그게 이제 고 노회찬 그렇죠. 검사의 이제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조선일보에 딱 보내가지고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이른바 이제 뭐 보수 언론 그리고 뭐 이제 그 보수 수구 정당 네. 이쪽에서 지금 총공세에 돌입을 했더라고요. 음. 이 총공세에 돌입을 했는데 이 언론에서 자꾸 이거를 그거랑 비교를 해요. 이른바 이제 십상시 문건. 네, 십상시 문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걸 비교해라. 네, 이게 좀 비교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네. 저렇게 보도를 했고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예. 제목만 간단하게 좀 훑어보면 조선일보 문정권 우윤근 의혹 박정권 뒤흔든 십상시 사건 되나 그리고 중앙일보 우윤근으로 십상시 문건 닮아가는 특감반 사건 그리고 중앙일보 야당 십상시 대잡이 청와대 미꾸라지 일탈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십상시 문건하고 계속 아이고. 매치를 시키면서 보도를 하는 거죠. 못 가고 있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십상시라는 이제 네이밍을 쓴 게 이제 네이밍 효과를 기대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게 첫 번째는 이 논란이 일종의 이제 이름이 자꾸 까먹네. 김태호. 네, 김태우 씨의 일방적인 폭로에서 이게 뭔가 좀 십상시 사건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이게 청와대가 뭔가 죄 없는 직원을 이렇게 자르려고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직원을 자르는 그런 네이밍으로 인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김태호의 개인 비리 의혹에서 지금 이게 갑자기 조중동이 막 그렇게 프레임을 설정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십상시 프레임으로 십상시 프레임이 됐어요. 됐어 지금. 네. 근데 이게 이 사건의 뭐 공통점이라고 중앙일보가 꼽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봤어요. 대체 이 십상시 문건 사건과 어떤 공통점이 있나. 근데 첫 번째 비교를 했던 게 이게 집권 2년 차에 터졌다. 그치. 와, 완전 이거 십상시 사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3년 차에 터지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초적인 정말 초보적인 수준의 인식이야. 네. 그러니까 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지. 2년 차에 일어났다고 똑같은 사건이 되면. 그렇지.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온 수사관이 여권 실세 주변을 조사했다. 뭐 이 얘기인데 사실 특감반이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사실 뭔가 뭐 그 십상시 사건과의 공통점이라고 묻기에는 좀 애매한 거고. 그 세 번째, 그리고 씨발 저기 정윤회하고 우윤근하고 같아? 정치적 위상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우용군은 국회 사무총장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지금 러시아 이 대사로 가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 번째 공통점으로 꼽은 게 뭐였냐면 해당 문건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뭐 유튜브에 공개하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일종의 뭐 진노를 했다 막 이건데 뭐 진노는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 박근혜 정부 때 화를 냈던 거는 말도 안 되게 화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노를 안 하면 그러면 다른 사건이 되는 거니까. 뭐 개무시하고 넘기면 다른 사건이니까 이게. 근데 오히려 이거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좀 예전에 이제 십상시 문건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이게 세계일보 단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서 이거를 단독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아직 소스를 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근데 뭐 이후에 이제 이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경정이 좀 고초를 당했죠. 그쵸. 한 분은 또 자살을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당시에 이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분은 이미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그 원대 복귀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건 정윤의 문건을 작성을 해서 김기춘한테 보여줬더니 김기춘이 돌아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네가 있던 경찰로 돌아가라라고 했다는 건데 반면에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비위로 원대 복귀가 되고 대검으로부터 진상조사를 받던 중에 그때 조선일보에 이런 문건이 있다라면서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관청 경정과 이 김태우 수사관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완전 달라요. 예. 근데 그런 차이점은 잘 안 보이고 이게 완전 십상시 사건과 비슷하다라고만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청와대의 대응이 비슷하다, 뭐 똑같이 뭐 진노했다, 막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라고 내세웠는데 사실 이 청와대 대응에도 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때 박관천의 문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처음 보인 반응이 찌라시였다라는 맞아요. 거였어요. 네. 아예 이 문건 자체를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청와대 문건 양식이고 다 하니까 뭐 유야무야 이제 찌라시 얘기는 들어가고 네. 이게 이제 문건 유출 사건로 프레임을 확 전환해 버렸던 거죠. 그렇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와대 문건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청와대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였죠? 하여튼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인가요? 네. 하여튼 특별감찰반. 특별감찰반. 특별감찰반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특별감찰 반원이 각자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결제를 맞는데 그 중에서 뭐 부적절한 그렇죠. 정보를 가져오면은 거르는 정보를 하는 거죠. 거고 응. 그 다음에 이게 뭐 까위 안 되는 정보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제 킬을 하는 건데 뭐 그런 프로세스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그것만 이제 긁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해온 이상한 부분, 그러니까 킬된 것들만 이제 골라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에 제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청와대의 설명을 딱 들어보면은 한쪽은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고 한쪽은 좀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 그냥 무작정 동일선상에 놓고 계속 이걸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물론 좀 최종적인 어떤 그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좀 뭐 수사라든가 조사를 네, 해봐야겠지만 들여다봐야 돼요. 네. 제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가 이런 걸 종합을 했을 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사도 기자가 음. 취재를 해서 예.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고를 부장한테 정상근 부장한테 쐈어요. 네. 정상근 부장이 보고 얘기 안 돼 이거. 그래서 좀 여기 빈 구멍이 많아. 네. 그래서 킬 시켰어.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국장한테 보고가 된 것도 있고, 네. 뭐 안 된 것도 많고. 예, 예. 그래서 보고가 됐더라도 뭐 부장선에서 이런데 이 좀 문제가 많아서 킬 시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얘가 취재를 하면서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원들을 상대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런 게 이제 레이더에 걸렸어. 네.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너 뭐 퇴사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가 인사위원회를 뭐 개최 안 한다 이렇게 당사자한테 통보를 했어요. 음. 그러자 이 선수가 자기가 킬된 초고를 들면서 내가 이거 취재했는데 위에서 다킬 시켰다. 저 국장이 다킬 시켰다. 저는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아주 조선중앙 보면은 이거 뭐 논할 가치가 없는 네. 그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 보면은 야,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권을 타격 입힐 그런 소재가 궁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정말 신중하지 못한 보도였어요. 조선일보가 그 편지를 뭐 입수했다라면서 그럼요. 그 편지 그냥 뭐 타이핑 친 거를 뭐 편지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잘라가지고 붙였더라고요. 내가 뭐 장난으로 네. 한번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조선일보 편집국에 보내볼까? 일면 대문짝만하게 실린다고 봅니다. 문정권에 아주 심각한 비리를 자기 알고 있다면서 네. 뭐 그냥 조작된 문건 한번 보내보고 그 신문에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한번 볼까? 지금 조선일보 같으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상황 한다는 보니까.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예, 다만 그럴 정도로 조선일보는 지금 사실 진실보다는 이 정략,
여기에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또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네 그냥 그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게 딱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딱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오고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오면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특검 가져갈 거예요. 특검. 아니 지금 벌써 받아서 공세를 하기 시작을 했고 특검하자고 지금 얘기 나왔어요? 저는 정상근 선수 저 말에 네. 예. 500% 저도 동의하는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자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소 네. 1년은 이게 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네. 않아. 그러면 1년 뒤에 뭐가 있어? 예. 총선이 있다고. 총선 있지. 거기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개혁적 뭔가 정책들이 계속 다 태클을 걸 발목 거라고요. 잡기. 힘이 되는 거죠. 거예요. 네. 네. 이재명 죽이기 프로세스도 똑같다니까. 그 지금 이재명은 뭐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큰 사건,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 김부선 불륜 사건, 조폭 연루설 다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너덜너덜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네. 이걸 노린 거지. 그렇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질 것 같아요? 그 끝까지 갔으면 결국 이겼겠지. 그럼 뭐해?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됐겠지.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뭐 그냥 침뱉 탔을 것이고, 응? 그러면서 이제 친노들은 다 떠나고 혼자서 승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진짜 진실과 따로 노는 무언가가 있다. 정치에서는. 그렇죠. 노회찬 의원도 사실 이게 법정까지 갔으면은 뭐 의원직 상실까지도 안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네. 노회찬 의원이 이 과정 속에서 진보 정치가 망가질 것을 그렇죠. 염려해가지고 그렇죠. 더 치워질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었겠죠. 음. 네. 공포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정의당을 위해서도 진보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 정의, 사실, 정의가 곧 진실이고 진실이 곧 정의다. 우리에게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너덜너덜해지는 그 과정. 보세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너덜너덜해도 끝까지 간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싸움꾼의 진면모입니다. 진짜 싸움꾼이에요, 이 사람은.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만약에 승소한다? 뭐 안 믿겠지. 네. 이재명은 나쁜 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믿겠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벌어질 일들이 모르겠어요. 변호사인데 법률가인데 밑바닥부터 막 이렇게 온갖 차별과 박대를 받아온 박대 박대. 군산 네. 박대 군산 아. 박대 요게 5팩에 9,000원 네. 9,900원 11팩에 17,500원 그리고 23팩에 29,800원 네.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군산 박대.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안동 네.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박대. 안동 박대는 없어요. 이재명 군산 박대.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이 과정을 겪더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 야, 이건 보통 담력이 아니에요. 예, 싸움꾼 기질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민주당이나 이런 민주 진보 계열에서 이렇게 싸움꾼은 아마 전혀 없었을 거예요. 네, 예, 보기 앞으로는 드물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진짜 어쨌든 뭐 그 조선일보,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이쪽 뭐 이른바 이제 뭐 거대 적폐들이 계속 이 문제를 이제 아마 물고 계속 늘어질 텐데 네. 그 사이에 정말 또 많은 또 그 우리 사이에서 뭐 내부에 뭐 그런 갈라치기 같은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번 주 앞선 방송에서 했던 리크 게이트 주디스 밀러 네. 이 김태우라는 사람의 어떤 그 취재원으로서의 신뢰성 이걸 조선일보가 몰랐을까요? 아니 지금 비리 의혹 당사자예요 이 다 사람. 알아. 이 새끼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면에다 막 한 그 정치적인 의도.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미 벼랑 끝까지 몰린 비리 의혹 당사자와 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요새 막 뭐 여러 분들 막 얘기를 들어보고 막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막 얘기를 들어보고 뭐 예전에 그냥 문재인이 좋아서 찍었다는 분들 막 얘기를 들어봐도 좀 문제가 되게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점점 안 좋아져 가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그게 한 50%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조금씩 체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뭐 하여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조선중앙의 이런 공세, 조선일보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중앙일보는 뭡니까? 홍석현의 중앙일보 뭐냐 이거예요. 아 이거 봐요. 여기 난 홍석현이 막 이렇게 판을 흔들어 가지고 민주당의 진보는 실패했다 이렇게 만들면서 다음 집권을 위해서는 홍석현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 그 중앙일보를 동원해 가지고 이 판을 아주 더럽히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도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는 이 십상시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그래요. 늘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9%에서 한 20 몇 %까지 거기서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져 버리면 그렇지. 그게 상당히 큰 힘일 거란 말이죠. 자유한국당. 그래. 우리 홍석현은 형한테 석현이 형, 정치를 정상적으로 합시다. 입당하셔서 거기서부터 저 정치 시작하세요. 야비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예전에 그 JTBC가 아니라 TBC 시절에 삼성을 비판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 지역구까지 찾아가가지고 중계차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국회의원 떨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삼성 매스컴의 그런 지난날 적폐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언급을 다 했네요. 네. 예. 언급을 다 해버렸어요. 네. 예. 아니 근데 나는 홍석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덧붙이면 자꾸 이제 JTBC를 얘기하면서 진보, 중앙일보를 얘기하면서 보수에서 중앙그룹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홍종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근데 저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문제는 JTBC가 아니라 JTBC도 좀 요즘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만 JTBC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일보가 그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 그 보수 이 합리적인 보수냐는 거예요. 요즘 중앙일보 보면 조선일보 저리 가랍니다. 완전히 약간 좀 이상해진 정도가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약간 극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진보와 보수 무슨 이렇게 아우르는 걸 얘기하냐고.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10대 뉴스 네. 나머지 에이지. 아, 자, 6번째 뉴스. 10대 뉴스 이제 6번째. 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시나리오는 아닌데 네. 유튜브 유튜브. 그리고 보수 강세. 보수 강세. 저는 뭐 전에 유튜브 YTN에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 네, YTN에 나가서 얘기했지만은 네. 이건 태산명동 서일픽이다. 아무 뭐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 보수적 유튜버들이 막 떠든다고 그게 네. 의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된 적은 없죠. 네. 뭐 네. 문재인 욕이나 침해설, 먹죠. 네. 문재인 침해설, 문재인 무슨 금괴 보유설 이게 쟁점이 됐습니까? 논란이 됐어요. 천만의 말씀. 조중동도 그건 부담스러워서 예. 못 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들끼리 보고 딸딸이 치는 그런 그 딸딸이 방송이다. 네. 표현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네, 굉장히 굉장히 예,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스터베이션 방송. 네네. 훨씬 고풍스러워서 네. 그래요. 딸딸이 방송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팟캐스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팟캐스트는 오디오만 나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경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그 프로파간다가 전파되기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1등부터 쫙 20등까지 시사 정치가 싹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담론 형성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말이죠. 뭐 정규제 뭐 이런 사람들 해봐야 30만 40만입니다. 난 그 30만 40만도 정말 그 구독자 수가 정말 30만 40만인지 의문이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가 뭐 60만 못 믿겠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그 카운팅 자체를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기서 아무리 수십만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1등부터는 뷰티, 네. 게임, 게임, 육아, 네. 먹방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아니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통 메인 화면에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하면 음. 그냥 랜덤으로 추천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진짜 희한한 게 떴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뭐 여자들을 잘 꼬시는 법 이렇게 하면 여자들 마음을 훔친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그런 게 먹힌다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 그 추천되는 화면 있잖아요. 네. 평소에 보던 컨텐츠랑 비슷한 컨텐츠가 그래? 추천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 그게 딱 떠서 내가 또 클릭을 해봤지. 네. 클릭을 해봤는데 정말 그냥 아주머니가 한 분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아주머니 채널이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8만 명이더라고. 김용민닷컴 7.8만. 아, 8만 명이 8만 명. 정말 좆빠지게 하는데도 8만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의 세계는 예. 그 우리가 너무 시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 보수 강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광활한 유튜브의 세계에서 아 요거다 요거. 예,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의제 설정 능력 제로예요. 자기들끼리 딸딸이 치다 마는 겁니다. 예. 표현이 좀 저속하니까. 마스터베이션. 마스터베이션 하다 마는 거예요. 네. 괜찮네요 이제. 개피는 됐고 시간 좀 주세요. 앞으로 또 1인 미디어가 말이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유튜브 큰 걱정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의제 설정 능력은 팟캐스트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네. 설득력 있는 어조로 그러면서도 뭔가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이런 네. 동력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붙어요. 아. 예. 그런 팟캐스트의 영향력을 앞으로도 다음 총선 대선 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뭐 기왕에 팟캐스트 얘기했으니까 팟빵 어워드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한 표 던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거 하고 김용민 있습니까? 브리핑.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아이디로. 김용민 브리핑 많이 이용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미국이 끝난 이후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자 다음 7번째 뉴스. 7번째 역시 이제 유튜브 보수 강세와 연동이 돼 있는 키워드인데 가짜 뉴스. 가짜뉴스. 가짜 뉴스. 올해 진짜 핫했죠. 아 네. 진짜 핫했어요. 근데 이 가짜 뉴스 자체로도 핫했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이런저런 많았죠. 말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막 정부가 직접 나서고 막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막 대응을 하고 이런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명백한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방통심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제재하지 않고 놔두는 거 이걸 과연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나? 요즘은 조금 굉장히 회의적인 아니 시각이 이제 들고 이게 있어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뭐 이러는 거 뭐 그거 갖고 아니, 가짜 비판은 뉴스라고 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의견이니까. 근데 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치매에 걸렸다. 이건 사실의 영역 아닙니까? 간첩이다. 이거는 처벌받아야지. 그럼요. 네? 뭐 김용민이가 뭐 마약한다. 김용민이가 미워가지고 막 얘기하는 와중에 했잖아. 마약 같은 네. 마약 같은 군산 군산 박대. 박대구이. 아이고 세상에. 개나 마약의 다름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군산 박대 같은 근데 마약 같은 과자를 먹었다. 이건 뭐 상관이 없는데 네. 마약을 먹었다. 이거 얘기가 다르다고. 다르죠. 그런 것들은 한번 저는 뭐 건건이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한번 대차게 한번 당해보고 구속도 한번 당해보면 사람이 교화됩니다. 교화돼요. 한번 저 감옥 한번 갔다 오게 하면 딱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기 의견 표출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미운 사람 밉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네. 좋은 사람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그럼요. 예컨대 이제 뭐 김부성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죠. 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엄벌에 안 처하고 그냥 넘어간다? 다음에 또 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사람이 됐든 어떤 사안이 됐든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일부 뭐 이렇게 약간 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네. 그런 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김부선 씨라든가 명백하게 이거는 오보이고 명백하게 의도적인 어떤 그런 의도성이 의심되는 어떤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재를 해야죠. 예.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사자가 그러니까 민사를 걸어도 좀 이제 너그럽게 좀 보는 좀 그런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막 문재인 대통령이 막 침해설 이런 거 나오면은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상식으로서는. 근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이 받는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나니까 네.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은 엄벌에 처하는 차원에서 뭐 직접 이제 고소를 해도 뭐 재판이 뭐 공정하게 진행이 당연히 되겠지만 좀 그런 식의 뭐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8번째 뉴스인가요? 여덟 번째입니다. 8번째 뉴스. 이게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핫하지 않지만 한때 굉장히 핫했습니다. 예. 북한 관련 오보. 아이고 그래요. 풍계리 취재비. 네. 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네. 압도적이었죠. 예. 그 이제 사회부장이 리포트를 쓰고 네. 그리고 앵커가 리포트를 하는. 네, 네. 야, 그러니까 무슨 신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잘못 보도했거나 뭐 실수를 했거나 이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그 간판급들 순회급부급이 낸 이런 망신스러운 오보. 예, 그 이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상구, 엉섬석. 엄성섭.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송월 총살 보도 그거 아직도 살아있나요?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니 그 정정을 한 게 없어. 계속 지금 그대로 떠 있습니다. 가짜 현송월이 네. 왔다는 얘기인가? 현송월은 원래 죽었는데 가짜 현송월이 왔다는 얘기인가? 현성호 씨가 민사 걸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저기 드루킹하고 뭐가 달라?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안 죽었다.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이지랄을 떨고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코미디였습니다. 완전 코미디였어요. 네. 이건. 자, 네. 또 하나.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일반 대중이나 시청자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론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주 52시간 아, 그래요. 도입으로 이 언론사 기자들 특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서울신문이 토요일자를 발행 안 해요. 네, 주 맞아요. 52시간 주 5일만 발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문화일보가 먼저 주 5일 발행으로 네. 갔습니다만은 조간이 주 5일만 신문을 낸다는 것은 뭐 전에 없었던 네, 일입니다. 뭐 처음 보는 일이었죠. 네. 근데 뭐 어쨌건 주 52시간이 신문사에는 적용이 됐고 네. 300인 이상 신문사에는. 네. 근데 이제 방송사에는 아직 유예 기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년에 아마 52시간이 시행이 될 텐데 맞아요. 아마 지금 그것 때문에 방송사들도 네이버에서 난릴 겁니다. 하여간 저는 주말에도 뉴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주말에는 뉴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앞서 저 홍정도 그 얘기했지만 이 홍정도 선수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디지털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중앙일보 분위기는 그래요. 신문을 벌어라. 그러니까 내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먼저 디지털 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신문은 쏜 거 이렇게 그래서 종이신문 에디터가 따로 골라서 편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2018년에 있었고 아마 2019년에는 더 강화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 아니 뭐 맨날 그렇게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지금 거는 중앙일보 뭐 스탠스. 신문에 먼저 실리냐, 뭐 인터넷 신문에 먼저 실리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보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 바뀌어야 아닙니까?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거. 그따위 가짜 뉴스 내고 말이죠. 그따위 정말 속 보이는 뉴스 내놓고 무슨 디지털 전략이야.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보도의 정도를 걷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홍정도. 네. 예, 정도를 걷기 바랍니다. 신문 박대하지 마시고. 홍정보도, 네. 홍정보도 하지 말고 공정보도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방정보도. 자, 생각나네요. 네. 마지막. 아마 2019년에 이 문제가 본격화될 겁니다. 예, 예.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네. 아이고 그래요. 네. 이거 올해도 굉장히 핫했지만 2019년도에는 이한비 PD가 2019년도에는 아마 이거 가지고 방송사들이 꽤나 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방송사 재승인 조건에도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독립 제작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네. 뭐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재승인 조건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정부에서도 되게 역점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쵸. 네. 다른 곳은 몰라도요. 방송 제작자들. 그럼 뭐 작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요. 진행자 다 포함하고. 이 사람들은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방송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처우가 비정규직이다. 그럼 방송사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작가까지 다 정규직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 들고요. 그래서 서로 양심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뒤탈은 없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네. 예, 방송사가 갑이고 뭐 출연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은 을이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억압적 구조 이걸 해체하지 않으면은 그 방송은 결국 이제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의 선진화도 없다. 네. 이런 말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다 뭐 정규직으로 쓰느냐? 그럼 프로그램 수를 줄이면 되지. 왜 24시간을 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잘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네. 예. 방송에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거 좀 신경 써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상파 방송사에서 그 다른 거는 이렇게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는 맞아. 얘기를 하면서 음. 그 비정규직 때문만 싹 빼고 리포트를 하더라고. 대통령의 그 발언은 그 부분은 그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네. 대통령이 방송의 날 기념식에 와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그걸 싹 뺐어요. 정신 아직 못 차렸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박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예. 네. 박대하지 않는 차원에서 군산 박대를 꼭 드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요? 비정규직은 박대하지 역시 말고 군산 박대를 먹어라. PPL의 군산 천재야. 네, 그렇습니다. 군산 박대였습니다. 예, 군산 박대 많은 사랑 바랍니다.